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무신 정변에 이은 무신 정권이 성립을 했고 그 이후에 고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농민과 청민이 봉기하다야. 자, 그렇다면 고려 땅에서 왜 무신 정권이 성립이 된 이후에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일단은 자,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이었던 문벌귀족 세력들이 붕괴되는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하나는 뭐야? 대표적인 문벌귀족이 한 명이었던 자, 이자겸. 그 이자겸이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그렇지,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자, 황제라고 칭하고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을 했던 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 묘청이 일으켰던 묘청이 난이 있었어. 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이 난을 겪으면서 자, 기존에 국권했던 문벌귀족 세력들은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와중에 자, 무신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일단 참다 못하는 무신들이 결국에는 난을 일으켰지.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었어.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한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교과서는 130쪽을 펴보자. 자, 농민 천민 봉기의 배경을 볼까? 자, 무신 정권이 성립하자 무신 간의 권력 다툼 등으로 정치가 혼란하여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자, 여기서 지방 통제력 약화를 한번 밑줄쳐볼까? 밑줄쳐보자. 자, 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까? 자, 고려의 수도는 여러분 어디지? 바로 경기 지방의 개경이야. 자, 이 개경이 중심지란 말이야. 자, 이 개경이 중심인데 이 중심지에서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자,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누가 집권하느냐 이런 거에만 다들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 바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이런 통제가 가능할까? 안 돼. 오로지 중앙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지에 대해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릴 수가 없는 거지. 그 중에 대표적인 말릴 수 없는 게 바로 뭐겠어? 지방 곳곳에 있는 관리들. 이 관리들이 자, 농민이라든지 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수탈을 쌓는 거지. 더욱더 많은 식량이라든지 노동력을 착취를 하게 되면서 가장 최하의 신분 계급이었던 농민과 천민들은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야? 수도의 개경에 있는 관리들이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 있는 관리들은 다 뭐에 바빠? 권력 차지하느라 싸우기 바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지방 통제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농민, 천민들은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자, 보자. 자, 무신집권자들은 농장을 확대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누가 했던 행동들이지? 기존의 집권 세력이 바로 누구였어? 문벌귀족이었지. 자, 기존의 문벌귀족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이들은 다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도 다 특권을 가지고서 서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만 몰두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노비나 천민들의 그런 땅들을 빼앗았고 정치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경쟁자들을 없애고 막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누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렇지. 문신들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고 차별받고 있었던 무신들이 자신들이 집권을 하니까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그거를 다 하게 되는 거지.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수탈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 점점 땅을 더욱더 확장해. 자기 땅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노동력을 더욱더 착취를 하게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두는 거지. 자, 특히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의 주민은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과 공물을 부담하였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고려에는 행정구역, 일반 행정구역과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지. 특수행정구역에는 뭐가 있었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계, 동계를 해서 합해서 뭐라 그랬었지? 양계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5도가 있었어. 이 5도를 일반 행정구역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런 일반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바로 뭐였다는 거야? 향, 부곡, 소였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천민 신분은 아니야. 근데
일반 평민과 다르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지. 뭐였어? 세금이라든지 곡물 부담이 과중했다는 거랑,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마음대로 저희가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어. 근데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더욱더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한편 무신 집권자 중에 자, 어떤 출신이 있다는 거야? 천민 출신이 있어서 신분 상승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감이 커졌대. 기존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양반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서 무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 중에 천민 출신이 있었다는 거야. 자, 천민 출신이 지도자가 돼서 정권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농민이라든 천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겠어? 야, 아무나 다 집권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나 권력을 잡을 수 있어. 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간다는 거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봉기를 일으키는 거지. 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거야. 야, 왕이나 관리 누구나 피가 따로 있는 거야? 아니야. 야, 지금도 무신들 중에 천민 출신이 집권하고 있는데, 야,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거 돌려주자. 세금 많이 뺏기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일어나서 바꿔버리자 하고 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거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봉기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농민 천민의 봉기.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형제. 자, 1번 동그라미 치고 밑줄 한번 쳐보자. 자,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형제는, 자, 이유는 뭐였어? 자,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봉기를 했고 충청도 일대를 점령을 했었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전라도의 전주에서는 관노들이 봉기를 하였다.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봉기를 하였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운문과 초전. 경상도에 있는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이 농민을 이끌고 봉기를 하였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특히 중요할 것 같아. 자, 누가? 그렇지. 노비 신분인 만적이 신분 해방을 시도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네 가지 농민 천민의 봉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던 망이 망소의 형제의 난, 그리고 개경에서 있었던 노비 만적의 난이야. 자, 왜 중요한지는, 자, 망이 망소의 형제 같은 경우는 일어난 곳이 어딥니까? 명학, 소야. 자, 소, 향, 부곡, 소 중에 하나지? 그렇지. 향, 부곡, 소 중에 하나였던 이 소, 특수행정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개경에서 일어난 만적의 난은, 자, 그 사람의 신분이 노비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한편 이들 봉기는 어때? 성공을 합니까? 아니야. 이 네 가지 봉기들 중에 아무것도 성공을 하지 못해. 자, 모두 실패에 끝난다. 하지만 하층민이 불평등이 한 거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기존까지는 이런 하층민들이 불평등에 항거하는 게 있었어? 없었단 말이야. 쥐죽은듯이 숨어서 가만히만 있었는데,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천민 출신의 집권자가 등장을 하면서 하층민들이 드디어 불평등에 항거하기 시작했다는데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편 고려왕조를 부정하며 신라 고구려 백제의 부흥을 내세운 운동도 일어났지만 모두 진압되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지도에서는 우리가,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무신정권이 성립을 하고 나서 서로 집권자들마다 어떻게 했어? 농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데 집중한다 그랬지? 그래서 보면은 최씨 정권의 농장 분포도가 나와 있어. 자, 최씨 정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그 출발점이었던 최충원은 9개의 군에 걸쳐 자신의 농장을 만들었대. 그 말은 즉 전국 곳곳에 누구의 농장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야? 최충원의 농장이 퍼져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한 농장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최충원, 최씨 정권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에 자료실에는 농민 천민 봉기의 배경이 나와 있어. 한번 볼까? 자, 신문질서의 동요. 자, 이의민 동그라미 치자 하고 별표 하나. 자, 왜? 자, 경주 사람으로 아버지는 소금장수고 어머니는 절의 여종이었다. 즉 이의민의 신분은 뭐야? 천민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키가 크고 무예가 뛰어나서 군인에 뽑혔고, 그러면서 왕의 눈에 띄고 승진까지 했어. 게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장군으로까지 임명이 되네. 초고수 승진을 합니다.
이후 자 무신정변에 대항을 해서 일어났던 난 중에 하나였던 조이총이 난을 진압하면서 무신 최고직인 상장군에 오르고 나중에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어? 자, 천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사람은 누구? 이의민. 자, 옆에는 백성에 대한 수탈심화. 자, 최씨 정권의 최충원. 자, 민가 백여채를 허물고 자택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대. 야, 평범하게 살고 있던 백성들을 다 떼쫓고 그 집을 허물고 자기 집을 크게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 공사에 백성들의 부역을 아주 심하게 부려먹었다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넘어가자. 자, 교과서 131쪽에 보면은 자, 이런 농민 천민들의 봉기에 자세한 애가 나와 있어요. 자, 지도를 보면 나와 있죠. 자, 어느 지역에서 누가 난을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 자, 공주에서는 어디였어? 특수행정구역. 자, 그렇지. 명학소였지. 공주 명학소에서는 왕이 망소희 형제의 난이 있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전주 관노의 난이 있었고, 자, 경상도의 운문 초전에서는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수도였던 개경에서는 천민 출신이었던 노비인 만적이 난을 일으켰다는 거. 자, 이렇게 지도를 통해 어디에서 누가 난을 일으켰는지 기억을 해야 돼. 자, 이 지도는 별표 치고 기억해두자. 자, 그 옆에 보면은 망이망소의 일기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망이망소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흥경원을 불태우고 절을 불태웠다는 거야. 그리고 절의 스님에게 우리의 결의를 담긴 편지를 주어 수도로 보내게 했대. 편지에는 이전에 무거운 세금 때문에 봉기한 이후 정부가 우리 고을을 승격하여 현으로 만들고 또 수령을 두어 이루하였더니 다시 군사를 보내 공격하고 우리 어머니와 철을 붙잡아주는 의도가 무엇이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망이망소회가 공주 명왕소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그 힘과 위세가 대단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야, 너희 지금 명확소잖아. 현으로 올려줄게. 일반 주군 현으로 올려줄게. 너희 그동안 봤던 차별적인 요소들 다 없애줄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 약속을 뒤엎고서 다시 소로 보내고, 자, 군사를 보내서 얘네들,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붙잡았다는 거야. 배반을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망이망소이가 차라리 창칼 아래 죽을지언정 포로는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난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개경에서 난을 일으켰던 만적의 일기를 보자. 자, 얼마 전 국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다른 노비 밑줄 노비와 함께 이 땅에 천민이 없게끔 만들자고자 했다. 보자. 자, 무신정변 이래로 천민 출신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무신정변 이래로 집권하는 자들 중엔 천민 출신이 많았다는 거야. 자, 노비라고 해서 장군과 재상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매를 맞으면 힘들게 일할 거냐. 야, 각자 가서 집에 있는 주인 다 쳐서 없애고 나서 노비 문서 불태워버리자. 그리고 우리도 한번 집권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만적의 난도 결국에는 자, 수백 명에 모이지 않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배신자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농민 천민이 왜 봉기를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스스로 정리해보자. 자, 1번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권을 장악하자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OX. 정답은 5죠. 자,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먼저 이자겸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자겸과 척준경이 손을 잡고서 오히려 난을 일으켰어.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어. 그렇지. 자, 두 번째, 최씨 정권의 수장이었던 최충원은 삼별초.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무인집권,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삼별초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야, 무인 정권의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한 데는 기구는 어디였어? 교정도감이었지? 정답은 X. 자, 무신정 관계에는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아까 전에 조금 마지막에 그냥 흘러 들어갔었는데, 자, 아까 교과서 130쪽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고려 왕조를 부정하며 신라 고구려 백제의 부흥을 내세운 운동도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 그걸 봤을 때 이것은 정답은 5입니다. 자, 정리하기를 보자. 자,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자, 가로 두 딸을 인종의 왕비로 들이고 권력을 독점한 인물 쉽지? 자, 누구야? 대표적인 문벌귀족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되겠다. 이자겸.
자, 가로 리을 최후 때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기구. 인사행정을 최후가 독점을 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 최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최후 밑에 다 줄 서었다는 말이야. 자, 그 기구가 바로 뭐였다? 정방이었지. 정방. 자, 세로를 보자.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일으켜 충청도 일대를 점령한 형제.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 망소의 난이었지. 그래서 망이 망소이를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을 보자.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보현원에서 일으켰던 반란. 정중부와 이의방엔 다 뭐였어? 무신이었지. 그럼 무인들이 일으켰던 난 무신 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리해보기까지 우리는 다 해봤어. 자, 그러면은 자, 농민과 천민이 봉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울 내용이 어디냐면, 자, 뒤에 교과서 131쪽을 봐서 자, 대몽항쟁과 방언자주화 노력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자, 학습지 같은 경우도 잘 풀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